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빈칸 추론할 건데, 우리 서윤이한테 처음 얘기하자면, 보통 아이들이 일정량의 수준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똑같이 문제를 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주제 문제도 그냥 해석해서 이게 주제인 것 같다라고 고르고, 빈칸도 대충 해석해서 왠지 여기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고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각각 문제 접근 방식이 다 달라야 되는데, 자, 함축음이 추론은 얘들아, 사실 21번 문제라는 건 주제 문제야. 주제 찾기 문제. 알겠지? 어우, 손이 얼었어. 자, 그래서 사실은 뭐를 찾는 문제다? 주제를 찾는 문제다.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함축음의 추론을 내가 풀 때는 해석해가지고 자꾸 밑줄에 있는 내용을 자꾸 막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이 글의 주제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제를 밑줄이랑 대입해 보면 돼. 그러니까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사실 주제 문제야 지금.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정답이 뭐 몇 번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의 정답은 이게 다음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 해서 정답이랑 거의 일치해. 거의 99% 이해되죠? 그래서 주제를 찾는 문제다. 그래서 자, 여태까지 우리 2주 동안 주제 찾기 많이 연습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자, 주제 문제는 크게 몇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4가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항상 뭐에 집중해라? 연결어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치? 연결어라는 건 뭔가 but, however, yet 이런 플로우를 바꾸는 연결어도 중요하지만 뭐 although, if 뭐 이런 부사절 접속사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었죠? 자, expert, trust. 우리가 뭔가 전문가. 그치? 전문가에 집중해야 돼. 어떤 글에 뭐 대학교가 나온다든지 뭐 교수님이 등장한다든지 또는 뭐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든지 그치? 그러면 그 사람들의 뭐가 중요하다? opinion, 의견이 중요해.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다 적용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당연히 주제문은 속어법을 이제는 정확하게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속어법이라는 건 자, 당연히 어떤 연결어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계속 반복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을 거야, 반드시. 그치? 키워드가 없는 지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어법은 딱 1, 2, 3, 4, 5번 선지 중에 키워드가 이건데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정답이 될 확률이 있어. 맞지? 그럼 보통 고1 모고는 몇 개 날아가? 5개 중에 보통 3개 날아가. 그치?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있는 선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반대로 쌤이 얘기했지. 추론을 해야 돼. 뭐를 하지 말고 상상을 하지 말고. 알겠니? 즉 언급되지 않은 건 당연히 뭐가 아니야. 그렇지, answer가 아니야. 키워드가 정답이 될 확률이 있는 거지. 근데 아이들은 막 해석하다 보면 선지를 봤을 때 방금 이 글이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 그 선지가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거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어쨌든 지문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 그럼 절대 정답 아니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론을 해야지 뭐를 하면 안 된다? 상상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주제 문제는 뭐를 또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렇죠. 이그젬플을 우리가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이그젬플은 뭐가 아니다? 절대로 토픽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지문에서 대놓고 for example 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예시인데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뭐 A, B, C 이렇게 병렬로 나온다든지, 그치? 아니면 꼭 그렇게 병렬로 나오지 않아도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면 돼. 얘들아, 예시라는 건 간단해. 봐봐, 쌤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자,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장이 있어. 첫 번째, 비타민 많이 먹자. 두 번째, 운동 열심히 하자. 세 번째,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네 번째, 건강을 챙기자. 정답은 뭐야? 주제는 뭐야?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예시라는 건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떤 상위 개념을 말하고 싶은 거야. 건강해지기 위해서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시라는 건 어떤 상위 카테고리에서
요렇게 하위로 나오는 게 예시다. 그래서 예시는 당연히 걷어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제 찾는 문장 연습 많이 했고 한 번 더 복습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말했듯이 글을 읽고 이 글의 주제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 밑줄을 보고 사실은 이 내용이 그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밑줄만 보고 정답 골라. 자, 기본적으로 밑줄에 있는 이런 표현들의 절대 뭐는 아니야. 실제 단어 그 자체의 의미, 직독직의 의미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일단 알겠지? 되게 웃겨. 근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잘 애들이 못 건드려.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밑줄에 뭐 해머가 나왔어. 망치죠. 그럼 최소한 무슨 얘기는 아니란 얘기야. 망치긴 아니야. 알겠어? 또 밑줄에 뭔가 스위밍, 막 수영과 관련된 얘기 나왔어. 근데 1, 2, 3, 4, 5번 보니까 뭐 예를 들어 3번 선지에 스위밍, 뭐 수영을 어쩌고저쩌고. 정답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독해 유형이라는 거는 결국 이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목적인데 단순히 그냥 이 밑줄의 의미 물어보려면 단어 문제로 냈겠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직독직의 의미는 절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예요. 별표. 네. 자, 뭐냐면 주제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제를 잘 찾았고 그 다음에 직독직의 의미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건 일단 정답 아니겠구나 라고 이 단계를 잘 거친 애들도 마지막에 3번에서 약간 미끄러져. 뭐냐면 자, 표현 기준으로 어떤 문항들은 이 앞쪽에 뭐가 있다? 낫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 부정어를 주의해야 돼. 알겠지?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어떤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의 주제문이 밥을 많이 먹자라고 쳐보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밑줄 함축 밑줄로는 100% 그 내용일 텐데 주제는 밥을 많이 먹잖아. 근데 약간 앞에 낫이 있어. 그러면 정작 여기는 밥을 많이 먹자가 정답이어야 돼? 먹지 말자가 정답이어야 돼? 먹지 말자가 정답이어야 되지. 왜? 밥을 많이 먹자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먹지 말자는 얘기잖아. 이해되세요? 오히려 뭐를 넣어야 돼? 밥을 먹지 말자를 넣어야 먹지 말자가 아니니까 먹자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요 부정어를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함축의 밑줄로는 요 세 가지만 조금 잘 챙겨도 절대 틀리셔는 안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1번은 조금 쉬웠고 2번이 살짝 까다로웠는데 2번 4번을 먼저 해줄게. 4번이 제일 까다로웠거든. 4번은 쌤이 먼저 해줄 거고 4번 출제했어요. 4번 쌤이 먼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은 너희에게 주제문을 찾는 시간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4번 갑니다. 자, 그리고 주제문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빈칸 추론도 할 건데 자, 화면 잠깐 봐요. 쌤이 어제도 이제 고딩들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결국 어떤 글들은 뭐 빈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로 컬러링이 다르지. 대립구조가 독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치? 이거 많이 설명했지? 어떤 대립구조. 그래서 어떤 게 대립구조라는 거 꼭 얘랑 뭐 싸운 게 아니라 뭔가 얘랑 반대 개념이 그래서 언급된다면 그게 굉장히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 그치? 우리가 그 관계를 좀 따져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빈칸 추론할 건데 빈칸 추론은 둘 중에 하나야. 모든 유형이 다 그래. 이거 싹 다 평가원 고2 모고 문제인데 이렇게 대립구조 형성돼. 첫 번째 유형 어떤 대립구조가 막 형성이 돼.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똑같은 표현이 막 나올 거야. 또 이거와 관련된 표현이 막 비슷한 표현이 또 막 나오겠지?
그럼 결국 빈칸이 이거와 관련된 거면 이거 고르면 되고 이거와 관련된 거면 이거 고르면 돼. 이해되시죠?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립구조가 형성됐는데 옐로우 고르면 되고, 요것도 대립구조가 형성됐는데 옐로우 고르면 되고, 그치? 요것도 이렇게 대립구조가 형성됐는데 옐로우 고르면 되고, 요것도 이렇게 대립구조, 요것도 이렇게 대립구조. 그래서 대립구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대립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플로가 똑같아.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그건 당연히 지금 요런 유형처럼 뭐 하면 돼? 주제어 찾아서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 그냥. 그치?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 플로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이야. 그럼 결국에 이거 됐어? 응.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져.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러면 소거법 이용해가지고 날릴 줄 알아야 되잖아. 우리 빈칸 맛보기로 잠깐만 볼게. 지금 얘는 구조가 중요하대. 생산은 중요하지 않대. 대립구조죠? 근데 구조를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된대. 해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해석에 관련된 설명이 계속 언급되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엔 뭐야? 해석하자야. 맞니? 그럼 키워드가 뭐야? 해석이겠지.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뭐 중에서 고민해야 돼? 이렇게 해석이 있는 것 중에서 고민하는 거야. 나머지는 어차피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정답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이에요. 다. 모든 게 다. 수능 유형은. 얘도 마찬가지야. 과학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대. 두 번째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거 설명 못해. 상처 상태만 계속 설명 못해 나왔잖아. 당연히 밑줄 뭐야? 설명이 안 돼. 과학은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explain이 키워드겠지. 그럼 explain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고민하는 거라고. 나머지 말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풀면 무조건 다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내가 글을 해석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연습을 해야 돼? 분석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 그치? 실력을 뽐낼 때가 아니잖아. 그치? 실력은 언제? 내년에 뽐내.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뽐내려면. 됐죠? 알겠죠? 네. 그리고 내가 고딩 시험지 보여줬지? 니네 안 보여줬나? 보여줬지? 너 한번 보여줄게. 아니, 왜냐면 이게 다른 반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뭐냐면, 쌤,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막 소설도 막 되게 재밌게 읽었고 뭐 막 그런데 중학교 내신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등학교 때 다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왜 자꾸 수능 유형만 자꾸 모의고사만 자꾸 연습해야 되죠? 이게 고등학교 시험지인데, 얘나 하나 틀려가지고 1등급 나오는데 보면 다 봐봐. 일치불일치, 그치? 그 다음에 문맥상 낱말, 그치? 주제, 요지, 순서, 빈칸, 삽입, 흐름, 요약, 다 이렇게만 나와. 알겠어? 고등학교들은 38문제 전부 다 수능 유형으로만 출제돼.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야 되는 게 맞아.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끊어주고, not 뭐가 아니래? 외부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외부로부터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컴마 주의하라 그랬지? 네, 독해 지문에서 컴마 중요해요. 외부로부터 얻을 수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으로는 얻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객관적이지 않아. 이런 것도 대립구조야. 하윤이 말해봐. 뭐가 대립구조야? 세상을 바라보는 게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대.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그래.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추론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상상이 아니라. 됐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객관적이지 않구나. 그럼 뭐겠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주관적이겠지. 그치? 근데 아이들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에 있는 단어의 개념을 잘 몰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는 단어를 가장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물어보는 의미는 뭘까? 객관적이라는 건 같다라는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주관적이라는 건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우리의 mental ability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우리의 공유된 문화 관점에 의해 형성이 되며 우리의 독특한 가치와 우리가 믿는 신념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대. 됐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A그룹도 있고 B그룹도 있고 C그룹도 있잖아. A, B, C 그룹이 mental ability가 다 똑같니? share cultural perspective가 다 똑같니? belief가 다 똑같니?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A는 이게 좋다라고 믿었어. B는 이거 별로라고 믿어. C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A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좋다. B는 별로다. C는 관심이 없다. 알겠죠? 다 다르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래. 뭐 말하는 건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리얼리티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래. 그럼 말하는 건 뭐야? 그렇게 바라보는 게 환상이래.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대. 어떻게? 우리의 버전이 실질적으로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대. 우리, 즉 우리의 버전이지 뭐가 아니야? Not the version. 자, 봐. 약간의 문법 지식. 정관사 더는 언제 쓰는 거예요? 문법으로 따졌을 때? 정관사 더는? 아니죠. 반대인데. 반대인데. 다시. 자, 내가 아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이거랑 그냥 고양이는 강아지와 사이가 좋아. 이거랑 어쩔 때 덜을 쓰는 거다? 뒤에 쓰는 거야. 통칭일 때 정관사 덜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버전이지 not the version이 아니라 즉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바라보는 거지 그냥 남들과 똑같지는 않대.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하나일 수도 없고 모두 다 보편적일 수도 없으며 그리고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B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나도 그냥 B 할래 라는 권위적이지도 않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그게 현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because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 뭐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받아들이려면 뭐가 없으면 이렇게 못 받아들여? 우리의 관점 없이는 이건 현실이 아닐 거라고 받아들인다면니 됐죠? 그러면 글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윗문장부터 밑에 문장까지 사실 플로우는 똑같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견해는 누가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한다. 알겠니? 됐죠? 그래서 자 전문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주제겠지. 윗문장에 계속 뭐라고 했어? 누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해. 그치? 세상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결정해. 그 다음에 중요한 구문이니까 얘는 하나 체크해 줄게요. 별표. 자 여기까지 병렬 구조니까 대디아는 어차피 똑같은 재진술이니까 스킵해도 되고요. 봐. 그냥 해석해볼게. 우리는 볼 수 없다. 뭐를? 세상을. 뭐를 제외하면? 우리의 특정 관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특정 관점을 가지면
세상을 볼 수 있지만 특정 관점이 없으면 세상을 못 본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중 부정 구문이라고 얘기해요. 이중 부정 구문 보통 노나 뭐 not이나 뭐 never나 뭐 this 뭐 리를 요런 거 플러스 저쪽에 뭐 without except lest unless otherwise 그치? 네. 이중부정은 당연히 강한 긍정이죠. 그쵸? 네, 보통 요런 지문들이 요런 단어들이 같이 쓴 문장을 뭐라고 한다? 이중부정이라고 한다. 그치? 걔는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중부정 구문은 해석이 간단하죠. 뭐 하면 돼? 부정어 지우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우리의 특정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해됩니까? 이 글의 주제문은 뭐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특정 관점으로 바라본다. 즉, 남들과 똑같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주관적이다. 이해되시죠? 됐죠? 그러면 주제문만 잘 찾았으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란 얘기구나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reality 관점이 주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해서 정답을 1번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죠? 부정어잖아. 그치? 전문가의 생각은 주제문과 똑같죠. 전문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관적이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어? 노를 포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관적이다가 나오려면 밑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객관적이 들어가야지. 그치? 객관적이 아니다가 주관적이잖아. 맞니? 객관적이지 않다가 주관적이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주제문이 주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요걸 골라버리면 얘가 일로 들어가면 주관적이 아니다 라는 거 객관적이라는 얘기가 되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축문치로는 옆에 있는 부정 같은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 1번이 정답 같지만 앞쪽에 뭐 때문에 no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 됐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뭐가 아니다? 편견이 없는 똑같은 객관적인 의견이 no 아니다 해서 정답은 5번이죠. 그치? 됐죠? 그럼 나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겠지? 내가 얘기했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 지금 이그제플 빼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였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누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함으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라는 표현이야. 지금 여기에서 뭐 우리의 편견, 뭐 통찰력, 뭐 소수의 의견을 채택, 가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 네. 자, 그 다음에 2번도 내가 해줄게. 자, 일단 뭐는 아니야? 애니멀은 아니야. 알겠지? 동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인간 본성에 관련된 이론과 아이디어들은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인간 본성이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코스모스 우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 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주가 바뀔 거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대. 뭐에 의해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즉 우주는 우리가 생각을 뭘 하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어떻게 하던 우주는 관심이 없어. 우주는 신경도 안 써. 영향을 받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야, 니네가 생각한 대로 우주관은 안 움직여. But 그러나 우리는 걱정해야 돼. 뭐를 걱정해야 돼? 인간 본성에 관해서는 걱정을 해야 돼. 왜? 인간 본성이 뭐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이론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도 바로 대립구조지. 누구랑 누구? 그래, 우주랑 누구? 인간. 알겠어? 우주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왜? 우주는 어차피 안 바뀌어. 왜? 우주는 완벽하니까. 우리는 바뀔 수 있어.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됐지? 그래서 자,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대.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인간 본성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고 인간 본성은 만들어져야 되며 인간 본성은 디자인이 돼야 된대. 그럼 이게 다 뭐야? 쇽 똑같은 말 맞지? 우주는 안 바뀌어. 우주는 안 바뀌어. 인간은 바뀌어.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사회에 의해서 제품화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디자인해줘야 돼. 맞니? 그러니까 우주는 이미 완벽해. 하지만 인간은 애가 뭐 갑자기 뭐 싸가지없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사회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 얘를 바꿔야지. 됐니? 야, 너 좀 예의가 좀 있어야 된다. 너 이렇게 싸가지없게 행동해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니? 그치? 됐죠? 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문은 뭐예요? 우주는 안 바뀐다야, 인간은 바뀐다야. 인간은 바뀐다지. 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플로 바뀌는 플로 체인지 뒤에 있으니까. 됐지? 그러면 키워드는 뭐야? 지금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키워드 못 잡으면 안 돼. 하율아, 키워드가 뭐야? 키워드. 어떤 단어가 키워드일 것 같아? 인간? 그래, 인간이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고. 인간 본성이 바뀌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라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이 이래. 서울대 얘기했는데 씨발 연대구로 앉아 있다니까. 인간 본성. 됐죠? 네, 그래서 키워드는 인간 본성에 관련된 얘기였죠. 그치? 됐지?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인간 본성에 관련된 거가 들어가 있어야 정답이 된다니까. 2번, 또 몇 번? 3번, 또 몇 번? 4번, 또 몇 번? 5번. 일단 1번은 아니야. 그치? 됐죠? 그 다음 말하고 싶은 게 뭐다? 인간의 본성은 사회에서 만들어져야 돼. 맞지? 그치? 왜? 인간 본성은 뭐하고는 다르게 우주하고는 다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본성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의해서 뭐한다? 이거 그대로 재진술한 거잖아. 그치? 여기를 만약에 created나 designed로 쓰면 너무 쉬워버리니까 그걸 뭘로 바꾼 거야? 그냥 define으로 바꾼 것 뿐이지. 그치? 사회가 만든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사회가 디자인한대.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대.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 본성은 뭐가 된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된다. 됐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함축음의 추론 문제는 네, 간단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쌤이 1분 드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제문 찾아보시고 이제 우리는 주제문 찾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거 연습도 할 거야. 주제문도 찾아보시고 키워드도 찾아보세요. 알겠지? 키워드 한 단어. 네, 시작. 문제 맞추고 못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주제문 찾고 키워드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틀려도 되니까 자꾸 찾아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자, 해볼게. 이 글의 주제문은 당연히 but 이하의 플로우가 바뀌니까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치? 됐니? 그리고 키워드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만 해석하면 자, 눈 근육이 계속해서 시각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이미지의 완벽한 안정화를 막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눈 근육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이 작기는 하지만 그것의 영향,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뭐가 어마어마하다? 눈 근육의 움직임. 됐니? 그래서 그 눈 근육의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말하면 눈 근육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다잖아. 됐지?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제문은 이거고 이 글의 키워드는 뭐예요? 눈 근육이죠. 됐니? 눈 근육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본대잖아.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석할게. 자, 불을 끄고 이리저리 플래시를 눈에다 갖다 비추면 그리고 어떤 물체를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당신은 어렴풋이 보일 것이야. 그런데 그 어렴풋이 보인다는 건 결국 눈의 혈관을 통해서 보이는 그림자인데 자, 계속해서 그림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 하지만 이런 그림자는 사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는 그 그림자를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즈는 스탑이잖아. 즉, 뇌가 그 움직임에 반응하는 걸 멈춘다는 건 뇌가 그 그림자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에 계속해서 빛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결국 뭐다? 그냥 아주 잠깐만 보이는 것만 충분하게 해. 아주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람이 잠깐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궁금해할 것이야. 그치? 자, 어떤 것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그림자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텐데 그러나 당연히 사람의 시각체계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의 근육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 눈의 근육이 움직이는 행동은 작기는 하지만 효과는 엄청나. 그러므로 이게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없어. 반대로 따지면 이게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어. 뭐가 있으면 볼 수 있다? 눈 근육의 움직임. 됐죠? 네. 그럼 이 글의 주제문은 뭐야? 우리는 눈의 근육의 움직임으로써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럼 아까 말했잖아. 키워드가 뭐다? eye muscle. 그치? 그러면 eye muscle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지. 어차피 몇 개 남아? 3개 날아간다니까. 3개 날아간다니까. 알겠죠? 됐죠? 네. 1번, 2번, 3번은 키워드가 없잖아. 그치? 지금 눈 근육 때문에 굉장히 작은 행동이지만 효과가 엄청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이해되시죠?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시선을 블러 처리한다가 주제가 아니고 움직이는 물건이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의 눈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가 아니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눈 근육의 움직임. 됐죠? 네. 그러면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 중에 있을 건데 그치? 지금 눈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아까 뇌는 시즈 하잖아. 그림자를 볼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뇌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볼 수 있게 만든다. 뭐가? 눈의 움직임으로가 정답이죠. 그치? 지금 눈 근육을 막 너무 움직이다 보면 눈 근육이 피곤해져요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 됐죠? 네. 자, 그럼 봐봐 이제 이따가 뒤에 6번 할 건데 1번 글의 주제 뭐였어? 눈 근육으로 움직인다. 눈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정답.
2번 글의 주제 뭐였어? 우주와 다르게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회에 의해서 인간 본성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제였잖아. 정답. 4번 주제 뭐였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뭐가 아니라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형태로 세상을 바라본다. 정답. 됐어? 됐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문이 즉 함축음일 추론의 정답이에요. 알겠지? 네. 자, 6번 볼게요. 자, 우리의 제도적인 행동의 결과는 언제 우리가 커피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필요가 없지 의식적으로 근육을 감각을 움직여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가지려고 왔을 때 지금 내가 나의 뇌가 야 근육이 움직여라 쇽 가까이 가라 쇽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치? 이해되죠? 왜냐면 결과론적으로 뭐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거를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어. 그치? 뭐죠? 위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위계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쌤 뭔가 꼰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꾸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자꾸 막 강압해서 막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뜻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위계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위에가 있으면 아래도 있고 앞이 있으면 뒤에도 있고 됐죠? 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커피에 손을 닿기 위해 이거에 순서적으로 내가 근육의 활성화를 만들 필요는 없어. 그렇다면 주제문은 뭐죠? 대신에 중요해 얘들아. 대신에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얘들아 이건 but, however 급이야. 알겠어? 그만큼 독해지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자 봐 집중. 사람들은 이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커피는 맛없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커피는 맛없다. 됐지? 자 사람들은 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나는 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주제잖아. 맞지? 그래서 플로우를 바꾸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은 뭐야? 대부분의 행동 계획은 더 높은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높은 단계라는 게 우리가 그치? 이런 건 이제 딱 싹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건 이그젠플이구나 라고 걷어낼 수 있어야죠. 그치?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근육의 행동 계획은 뇌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더 하이어 레벨 상위 단계에서 이루어진대.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대. 그러면 이 높은 수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진술로 요거잖아. 수준이 높으면 알아서 굳이 인지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대. This mean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것. 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굉장히 스킬이 있어. 굉장히 전문적이야. 즉 하이어 레벨이야. 그러면 자, 아주 미묘한 모 사이에 손가 계획을 펼쳤다가 어떻게? 요렇게 위계적으로 이런 계획들 사이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빨리 칠까? 어떻게 하면 그 특정 음을 더 강조할까? 등등등인데 당연히 가로쳤으니까 스킵이고요. 이건 뭐의 재진술? 요거의 재진술. 자, 잘 봐 이제. 하이어 레벨 스킬 태스크 즉 수준이 높아지면 숙련되면 자동적으로 된대. 뭐가 아니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됐지?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손가락이 알아서 올바르게 피아노 건반으로 이동을 한대요. 됐죠?
자, 이거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평가원에서 많이 나오는 중소재 중에 하나 중이야. 뭐다? 사람이 의식을 할 때와 의식을 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 그쵸? 이베스 스툴라이트에서 어떤 지문이 매년 출제되냐면 뭐 내년에 선행학습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많이 가끔 잠깐 설명해 줄게. 잘 봐. 어떤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돼.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플랜을 짜. 내가 이 시간대는 안 되니까 나는 병원을 3시 20분에 가야 된다라고 플랜을 짜. 이건 의식적이야, 의식적이지 않아? 의식적이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근데 내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마셔야겠다라고 플랜을 짜니? 아니야. 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화장실 가야 되는 플랜을 짜니? 아니야. 미리 짜진 않아. 왜? 순간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고 순간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면 돼. 이거 모고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소재예요. 지금 내 말 이해돼? 어떤 사람이 나는 이따가 4시 34분에 화장실이 급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쉬를 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 계획한 사람 있어? 내가 이따가 저녁 7시 30분에는 목이 마를 것 같으니까 물을 마셔야지라고 미리 계획해?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치?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차이는 뭐야?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뭐야? 내가 물 마시고 내가 화장실 가는 거는 내 개인적인 입장이잖아. 내가 병원을 가고 내가 뭐 진료를 받는 건 내가 병원 가서 내가 나를 진료해? 아니잖아. 그거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성이 필요한 거잖아. 아니 의사는 5시에 오라는데 내 맘대로 난 그냥 1시에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막 1시에 가면 진료가 되나?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 차이점도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원래 숙련되지 않으면 서툴 테니까 이거 미 다음에 뭐 쳐야지? 이거 도 쳐야지. 이렇게 했지만 숙련이 되면 드르륵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지? 내가 꼭 솔 다음에 도를 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숙련되면 드르륵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되셨죠? 네, 그래서 자,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하는 연주를 잘 지켜보면 그들의 손과 손가락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피아니스트들은 알아서 연주를 쇼쇼쇼쇼 하겠죠. 됐지? 됐죠? 그래서 마지막 또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글의 주제문은 뭐야?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어떤 하이어 레벨에 도달하면 뭐 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된다잖아. 맞지? 그치? 하이어 레벨에 도달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된다. 하이어 레벨이 뭐야? 스킬 태스크죠. 그치? 숙련되면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한다. 내가 다음에 어떤 근육을 움직여야겠다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키워드가 뭐야 지금? 사람의 근육은 뭐하면 하이어 레벨에 도달하면 됐니? 하이어 레벨에 도달하면 이건 정답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자, 스킬이 어느 정도 숙련되지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이어 레벨 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내가 뭔가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숙련된 상태로 알아서 움직여진다. 해서 정답은 3번이죠. 되셨죠? 그래서 키워드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도 3번 맞춰봤고요. 그 다음 네, 그래서 출제는 1번 몇 번 출제했지? 잠깐만, 쌤이 써놨는데 1번, 2번,
1번, 2번, 4번, 6번 출제했어요. 1, 2, 4, 6. 1, 2, 4, 6. 됐죠? 네. 1번, 2번, 4번, 6번 출제했고요. 네. 자, 출제는 안 했지만 조금 오답 높은 것 중에 90번은 쉬웠고 3번 할게요. 3번. 3번은 출제하지 않았지만 3번은 조금 오답률 조금 높았습니다. 자, 뭐 얘기하는 건 아니다. 파이어라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치? 네. 자, 아마도 더 최악일 거야. 뭐 하는 것이?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뭐가 최악이다? 나쁜 소식을 완화시키거나 아예 나쁜 소식을 다루지 않는 거가 더 최악이래. 맞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것도 뭐야? 이런 게 대립구조야. 요거랑 요거랑. 그치? 뭐가 더 최악이다?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최악이다? 아예 해결하지 않는 거, 아예 다루지 않는 게 더 최악이래.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의 말은 뭐야? 나쁜 소식을 다루라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나쁜 소식을 아예 다루려고 하지 않는 걸 침묵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뭐 전문가가 1970년대 만든 개념인데 자, 이런 침묵 효과가 발생해. 왜냐면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하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의 네거티브 감정에 타겟이 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쁜 소식이 있는데 아예 전달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내가 그 나쁜 소식을 전달하면 그 타인의 네거티브한 이모션에 뭐가 되니까 타겟이 될 것 같으니까. 그치? 나는 그걸 피하고자 해. 하지만 작가는 그게 더 최악이라고. 알겠어? 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펙트는 당연히 부정적인 이펙트겠죠. 왜?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최악이라며. 됐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조금 배워야 할 건 자꾸 이펙트 나오면 효과 나오니까 뭔가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많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이펙트라고 해요. 알겠니? 부작용이 영어로 뭐야? 영어로 사이드 이펙트잖아. 그것도 이펙트야. 알겠어? 이펙트를 애들이 자꾸 효과라고만 해석하니까 하여튼 뭐 이펙트 나면 다 좋은 건 줄 아는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 지문에서 merm effect는 네거티브죠. 왜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최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가 최악인데 아예 안 다루는 거. 됐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 그치? 자, 우리는 바뀔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그래,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게 주제문이죠. 그치? 왜? 얘 재진술이잖아. 되셨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에 관련된 예시겠죠. 그치? 그래서 배드뉴스를 자꾸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어떤 효과? 리버스테이팅, 즉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고 또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드뉴스 나쁜 소식을 전하면 더 행복해진대. 그 이유는 뭐야? 일단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나중에 들을 더 최악의 소식에 뭐가 되니까 약간 적응이 되니까. 알겠니? 됐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다? 나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져라. 전달해라잖아. 그치? 근데 이 지문도 마찬가지야. 이게 있잖아. 그치? 전체적인 주제는 나쁜 소식을 전달하다인데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뭐 했어? 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원하지 않는 거야? 전달하는 걸 원하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키워드 뭐야? 나쁜 소식을 뭐해라? 전달해라. 테이크해라. 잖아요.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이걸 용기를 가져라. 됐지?
그런데 1, 2, 3, 4, 5번 중에 bad news라고 대놓고 내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bad news를 싹 뭘로 바꾼 거야? 나쁜 소식을 뭘로 바꾼 거야? 그렇지. 이걸로 바꾼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네. 그래서 자, 나쁜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뭐 하고 싶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는 왜 나쁜 소식을 안 전달한다? 나쁜 소식 전달했을 때 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네거티브 이모션에 타겟팅이 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우리는 왜 나쁜 소식을 안 전달한다? 나쁜 소식을 전달했을 때 비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됐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 됐죠? 하지만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타겟팅이 될까봐 나쁜 소식을 안 전달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최악이라니까. 그치? 뭐해라? 용기를 가지고 나쁜 소식을 전달을 해라. 그러면 이 뒤에 나오듯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나쁜 소식을 전달하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뭐다? 이미 나쁜 소식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더 나쁜 걸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됐죠? 그래서 3번도 네, 함축음이추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결국엔 똑같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교재에서는 네, 요 정도 해설하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해설지 다 수업 자료에 다 있어. 그러니까 정답 맞춰보고. 네. 그리고 어차피 마킹하면 아까 말했지만 마킹하면 어차피 정답 다 나와. 그치? 그거 보면 돼. 자, 그러면 지금 맛보기로 함축음이 추론 실제 평가원 높은 수준의 문제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가볍게 한번 보세요. 네, 눈으로 쭉 틀렸대. 실제 평가원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자, 좀 읽어봤어요? 네, 정답을 골라봅시다. 틀려도 돼요. 자, 주제문을 조금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제 쉽지? 그치? 응. 주제문은 뭐야? 엑스퍼트, 얘가 얘기한 거, 얘가 얘기한 게 뭔데? 여기. 그치? 정답 몇 번? 1번 손, 2번 손, 3번 손, 4번 손, 5번 손. 그래요. 네. 정답은 2번이죠. 그치? 잘했어. 네. 자, 뭐냐면 이런 것도 대립구조야. 내부의 신념이 결정한대. 외부적인 행동이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부적인 신념이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지는 않아. 그러나 신념과 행동은 아주 주목할 만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우리가 신념, 우리가 믿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 뭐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동. 정답 2번. 간단하죠? 수제문이잖아 이게. 그치? 우리의 신념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 빌리프로 바꾸면 너무 쉬우니까 동사형으로 바꾼 것 뿐이잖아.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됐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 글의 주제문은 뭐야?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한다잖아. 맞니?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함축음 미추론 문제는 이렇게 주제문만 찾으면 네,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유형 함유추론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미니모고 갈게요. 194페이지. 네. 갔다 5분만 쉴게. 네. 네, 5분만 쉴게요.